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소규모 예배라도 교회들이 더 확실한 방역 조치로 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가정의 상당수가 이혼으로 파탄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혼 피해자들은 신천지 아내로부터 신천지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면 이혼을 요구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포교 실적이 좋지 않은 신도들에게 한밤중에 얼차려를 시키고 교주 신격화를 위해 흙구덩이를 파 눈을 가린 채 눕게 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고 탈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신천지의 위장봉사단, 늘푸른 자원봉사단이 이만희 교주의 고향마을로 가는 길목에 벽화를 그린 뒤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새겨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SBS 뉴스입니다.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기한은 29일까지 2주간인데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소규모 예배라도 교회들이 더 확실한 방역 조치로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밀접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예배 시 교인들 간의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등 기존의 예방 수칙에 주일 식사 제공 금지와 예배 참석자의 명단과 전화번호 작성 등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제한 명령의 대상은 지난 주일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37개 교회로 경기도는 주일인 오는 22일 이들 교회에 대해 행정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일요일 날 집합 예배를 했을 경우 위반된 교회들은 저희가 요청한 7가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위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지 이번 일요일 날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할 경우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와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종교시설에 대한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최근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현재 수원과 부천, 성남 소재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명에 육박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역교회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총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해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다면 이는 교회의 피해일 뿐 아니라 성도들과 지역사회 피해로 확산된다면서 모든 교회가 예방 수칙을 준수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온라인과 영상, 가정 예배와 방송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강서구 화곡동과 노원구 상계동의 신천지 2개 지파 본부 건물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조사 기본법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신천지 관련 정보들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이 이미 제출한 신도 명단이나 각종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효과적인 방역 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신도 명단만 제출했다가 나중에야 교육생 명단을 제출했고 116명은 소재가 불명해 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가정의 상당수가 이혼으로 파탄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혼 피해자들은 신천지 아내로부터 신천지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면 이혼을 요구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화순에 사는 이봉권 씨. 화순에 공장을 설립한 이 씨는 4년 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가족들을 이곳으로 이사하도록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사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교회를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후배가 목사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한번 좀 알아봐라. 후배가 전화 한 10분도 안 돼서 전화 왔더라고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요. 제일 안 좋은 사이비 종교 신천지라는 교육자입니다. 암 수술 이후 투병 생활하던 이 씨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에 출석한 것 외에 아내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씨가 느끼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 씨에게 요구한 것은 각서. 각서에는 신천지 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각서를 쓴 이후에도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술이 이렇게 많이 취하고 왔더라고요. 바람 피고 이렇게 댕기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건들더라고요. 술 냄새를 나한테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 잘하고 좀 미끄럽어요.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딱 미끄럽더니 때린다고 하면서 나를 갖다 때려버리더라고요. 욕을 하고. 그래서 황당하죠. 그래 이제 욱하는 성격에 이제 몇 대 때려버렸죠. 이제. 이 씨는 그날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가족이 있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사진도 찍어져 있고 녹음도 했었고 이런 거를 갖다가 경찰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통 생각이 아닌데 이거는 누가 조정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옷도 필요하면 옷도 경비실에 내주라 뭐라 사정 해갖고 이제 갔다가 옷이랑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한 거죠. 신천지 아내로부터 이혼당하거나 이혼한 남편들은 이 씨처럼 신천지에 빠진 아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가출, 다음은 각서 요구. 각서를 거절할 경우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말리는 가족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설득이 안 되면 각서 요구를 특히나 남편인 경우에는 각서 요구를 해요. 그게 안 되면 가출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가출한 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개월 안에 이혼 소장을 보내요. 요런 매뉴얼이 있는데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에 빠진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회심시켜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신도들 배후에는 신천지 간부들이 있거든요. 구역장이 있든 팀장들이 있든 또는 부녀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천지 부장 이런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혼의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최근 신천지 아내와 이혼을 하는 가정의 상당수가 특정 종교가 없는 가정이어서 신천지 아내와의 이혼이 우리 사회 문제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조직 확장에 사활을 건 신천지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신천지 탈퇴자들은 포교 실적이 좋지 않은 신도들에게
한밤중에 얼차려를 시키고 교주 신격화를 위해 흙구덩이를 파서 눈을 가린 채 눕게 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탈퇴자 A씨는 지난 2011년 여름 30여 명의 동료 신도들과 함께 신천지 빛의 군사훈련, 이른바 빛군을 받았습니다. 당시 빛군 훈련에는 20대 초반에서 60세 이하 신도 30여 명이 참여했고 10대도 1명 있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신천지를 나온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한밤중 산에서 훈련생들을 나무에 매단 뒤 일정 시간 지나 풀어주는 이른바 지옥 체험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이제 지옥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나무에 매달아 놓고 왔거든요. 압구정 사람들은 이제 진짜 땅 파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나무에다가 눈 이렇게 가리게 하고 나무에 묶어놓고. 광주 베드로 지파 비리를 폭로해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유일한 목사. 현재 신천지 문제 상담소에서 이단 예방 교육을 하는 유일한 목사 역시 빛의 군사훈련 피해자입니다. 유 목사는 신천지의 비리를 폭로해 2011년 7월 1일부터 사흘 동안 빛의 군사훈련에 참가했고 인권 유린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천지 압구정센터에서 한강 둔치까지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2인 1조로 손목이 묶인 채 각종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m 정도 땅을 파 눕게 한 뒤 흙까지 뿌리며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했던 사건입니다. 삽이랑 구덩이가 파져 있더라고. 거기 누우라게 가지고 다 넣은 거예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 하니까 이게 흙이 그냥 입으로 들어오고. 신천지는 왜 이런 빛군 훈련을 감행한 것일까? 유 목사는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와 후계자로 떠올랐던 김남희 씨 체제 강화를 위해 압구정센터에서 기획돼 특별 전도대들의 정신교육을 위해 전국 지파로 확대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원수,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 나는 나가서 순간순간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유일한 목사는 지난 2015년 검찰에 신천지 빛의 군사훈련의 폭력성을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검찰이 빛의 군사훈련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피고 소유인들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이미 결론을 무혐의 내놓고 조사하는데 뭐라고 검사한테 협박도 당하는데. 신천지 빛의 군사훈련은 2012년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신천지의 위장 봉사단인 늘푸른 자원봉사단이 이만희 교주의 고향 마을로 가는 길목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 곳곳에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새겨서 청도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도군 현리리로 가는 길. 현리리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곳으로 이만희 교주의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청도군 현리리로 가는 길목에 길가 담벼락에는 벽화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벽화는 4년 전 신천지의 위장 봉사단체인 늘푸른 자원봉사단이 그린 것입니다. 그냥 흔한 농촌 마을 풍경을 그린 듯 보이나 곳곳에 신천지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봉사인 줄 알았던 마을 주민들은 신천지의 홍보에 이용됐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주민은 어느 날 늘푸른 자원봉사단이 집을 찾아와서 벽화를 그리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다고 털어놨습니다. 신천지 신도들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까지 터지자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며 직접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청도 주민들이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란 글자를 검정색 스프레이로 지웠습니다. 그냥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벽을 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 적어놔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거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 거죠.
청도군 강남면 412 경로회관 앞 벽화에도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군민들은 조만간 지워버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이게 이런 줄 몰랐다 이야기죠.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자체를 너무 그렇더라. 그래 저거를 없애버라.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신천지가 어떤 종교인지 몰랐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사회에 이롭지 않은 종교라는 것을 알게 돼 신천지 이름 지우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중부 내륙과 전라도엔 아침에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